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The China Study라고 하는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고 타임즈에서 소개하고 있는 콜린 캠벨 교수님의 이 저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게요. 유방암의 병력을 온 식구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티라고 하는 베티의 가족들입니다. 할머니부터 베티의 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티는 우리 가족 중에는 유방암이 많아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모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고요. 45살인 우리 언니도 최근에 유방암으로 진단받았어요. 이렇게 가족 중에 유방암이 많으니 이제 9살인 제 딸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곧 월경을 시작할 텐데 유방암에 걸릴까 봐 무서워요. 암에는 가족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연구들을 많이 보았고 또 우리 딸이 유방암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생각해 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유방 절제술이에요. 우리 딸의 가슴을 없애버리는 거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자, 베티는 엄마, 할머니 모두 다 유방암 병력이 있어요. 심지어 언니까지. 자기 대에만 그게 없는데 딸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베티의 상황이라면 베티처럼 딸의 가슴을 유방 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실 만합니까? 예,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자, 베티는 지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딸이 죽음의 함정에 빠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방 없이 자라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런 문제는 좀 극단적이긴 해도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의 유방암 환자들의 문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 한 명도 자기 딸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게 양쪽 유방을, 엄마가 유방암이니까 딸도 브라카1이나 브라카2 같은 이 유방암을 걸릴 수 있게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 딸도 유방을 절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또 이미 한쪽 유방을 절제한 어떤 여자는 예방 차원에서 나머지 유방도 절제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자, 많은 여성들 사이에 유방암보다 큰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는 질병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암 환자들을 케어한 지가 이미 이제 한 29년째입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해도 유방암이 이렇게 악성으로 발현되지 않았었어요. 호르몬성 암일 때만 해도. 근데 최근에 이제 항생제 또 호르몬 대체요법 그리고 환경 호르몬 그리고 고단백 고지방 그런 아주 이 암을 유발하는 식사법 때문인지 이제 유방암은 점점 더 고질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군지 아시죠? 모두를 놀라게 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예방적인 유방 절제 수술로 인해서 모든 의학계가 아주 시끌벌쩍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예, 윤리적인 문제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안젤리나 졸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가족력이 있는 분이에요. 자, 가족력이 있고 또 브라카1, 브라카2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성 반응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안젤리나 졸리처럼 여러분도 유방 절제 시술을 해야 할 것인가? 당시 안젤리나 졸리의 유방 절제 수술로 인해서 신드롬처럼 여성들이 유방암의 소견을 가지고 있다면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유방 절제 시술이 얼마나 한동안 유행이 됐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의 생명을 앗아간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차근차근 좀 짚어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브라카1, 브라카2 유전자 또는 엄마와 할머니와 같은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에 노출되는 것인가? 한번 유방암에 노출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유방암의 이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초경이 이른 초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리를 보통 몇 살 때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아마 보통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초경이 이르렀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아이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에 아마 초경이 있다고 합니다. 자, 초경이 빠르면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이 초경이 빠를까요? 예,
호르몬성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호르몬 음식인 고기, 생선, 우유, 계란과 같은 호르몬성 음식, 치즈,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예, 아이스크림,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호르몬성 음식을 어려서부터 일찍 접하기 때문에 초경이 일러지고 반대로 폐경은 늦어집니다. 따라서 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성장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방암에 현저하게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혈액 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질까요? 호르몬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호르몬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게다가 중요한 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까요? 호르몬성 음식은 말 그대로 콜레스테롤 음식이니까.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방암 환자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버드나 존스홉킨스에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들이 어디서부터 주의해야 되냐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암을 유발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건 콜레스테롤 약으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약으로 억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여러분은 심각성을 느끼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자, 여기 왜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지는지를 보니까 바로 인슐린 아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라고 하는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나 계란과 같은 동물성 식품과 게다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예, 고도로 정제된 정제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IP6와 피트산염이 싹 깎여 나간 정제한 정제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초경 연령이 빨라집니다. 따라서 폐경 연령은 늦어져요. 여성 호르몬 수치가 호르몬 음식을 드시니까 호르몬 수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호르몬 수치가 높은 음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입니다. 자, 이 공식이 보니까 어때요? 똑같습니까? 유방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유방암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까? 자, 보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양한 이야기로, 자,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포함해서 과다한 양의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유방암에 노출이 되죠.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폐경기, 갱년기가 빨리 오죠. 호르몬 과다나 호르몬 너무 저하나 다 문제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성 호르몬을 어떻게 안전하게 조절할 것인가? 아까 보니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고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뭐니까? 뭐 때문이다? 동물성 음식을 주로 먹으면 호르몬성 음식이에요. 동물성은 대표적으로. 그런데 동물성 음식을 주로 먹고 식물성 음식을 덜 먹는 여자는 초경이 빨라지면서 사춘기에 일찍 도달하고, 따라서 폐경은 늦어지고, 따라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생산 연령이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결과가 바로 무엇을 유발하냐면 유방암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자, 더 차이나 스터디, 중국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고 하는 콜린 캠벨 교수님의 저서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중국 연구에 따르면 평생 동안 에스트로겐 노출은 중국 농촌 지역의 여자가 서양 여자에 비해서 적어도 2.5배에서 3배 높았다 낮았다.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과 이 서구 지역의 서울지, 시골지의 식량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시골지들은 시래기 먹고, 예, 쓰레기를 먹는 게 아니라 시래기 뭔지 아시죠? 예, 배추 말린 거, 무청 시래기, 예, 이런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동물성 단백질은 많이 제한되어 있죠. 근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 생선, 우유, 계란뿐만 아니라 뭐에 많이 노출이 돼요? 아이스크림, 푸딩과 같은 단 음식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담석과 결석을 많이 유발하는. 자, 그래서 왜 그 도시 사람들보다 농촌 지역의 사람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훨씬 더 낮은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권위 있는 유방암 연구자들은 유방암 위험의 결정적 인자가 뭐 때문이다? 바로 혈중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바로 유방암 위험의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의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자고요. 자, 에스트로겐은 암의 생성 과정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유방암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또 유방암의 위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뿐만 아니라 BRCA1이나 BRCA2와 같은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것은, 호르몬 수치가 높은 이유는 우리 조금 전에 중국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고 하는
The China Study에서 본 것처럼 바로 여성의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것은 뭐 때문이다?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반대로 식이섬유질이 낮은 서구식 식사 패턴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유방암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난소암의 원인이고 자궁암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전립선암의 원인이고. 자, 그러면 에스트로겐 수치를 감소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자, 한번 추측을 좀 해보세요. 그렇다면 모든 호르몬성 암의 원인이 에스트로겐이라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르몬성 암 발병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자, 에스트로겐 수치가 17% 감소했을 때 중국 역학 연구에서 발견한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가 26에서 63%를 감소했을 때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되면 생식 가능 기간이 줄어들까요? 늘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자, 8, 9년 이 생식 가능 기간이 줄어든다 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국 농촌 지역 여자와 서구 여자의 에스트로겐 수치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 에스트로겐 수치를 좁히고 올리고 내리는 거는 암의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식습관은 에스트로겐 노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 따라서 결론적으로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 공식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계속 재발전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3부에서 이 호르몬 대체요법에서 그런 그 원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유방암 환우분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뭐냐면 이런 유전자 숙명론에 의해서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아요. 대중요법의 절차를. 그래서 여러분이 유방암 가족력을 갖고 있다면 안젤리나 졸리처럼 유방 절제 시술에 대해서 자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방암 병력이 있으면 히스토리가 있으면 유방암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티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병은 우리 집안 내력이에요. 할머니도 엄마도 언니도 유방암에 노출됐어요. 자, 그렇다면 9살인 우리 딸의 유방을 절제해야 할까요? 라는 베티의 이 퀘스천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숙제란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든 유방암 사례 중에서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몇 프로다? 몇 프로다? 자, 여기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3% 미만의 확률 때문에 여러분 유방을 절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유방을 절제하시겠어요? 자, 이건 시작입니다, 이제. 자, 대부분의 유방암은 가족력이나 유전자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유전적인 숙명론에 얼마나 많이 이 마음을 지배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걱정하시는 BRCA1과 BRCA2 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방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유전자들 중에서 특별히 1994년에 발견된 BRCA1과 BRCA2가 가장 많은 이제 유방암 환자들의 이게 근심거리입니다. 자, 첫째, 왜 BRCA1이나 BRCA2 유전자들은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죠. 왜? 돌연변이 유전자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면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면서 자신에게도 노출될까 봐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BRCA1이나 BRCA2 유전자 돌연변이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단 몇 프로? 여기 보니까 몇 프로예요? 몇 프로입니까? 여기 안 보이십니까? 0.2%. 자, 그러면 500명 중에 몇 명? 500명 중에 1명에 불과합니다. 500명 중에 1명에. 중국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 염려해가지고 염려하다가 한숨 쉬다가 자기 눈물에 빠져서 죽었대요. 500명 중에 1명의 확률 때문에 단 0.2%의 확률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유방을 절제하시겠냐고요. 따라서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서 암이 발생한 경우는 상당히 희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 BRCA1이나 BRCA2 유전자들이 유방암에 관여하는 유일한 유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유전자 숙명론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유방암에 반드시 걸릴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500명 중에 1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전자의 발현의 사실은 그보다 BRCA1이나 BRCA2 유전자보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음식과 환경이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BRCA1이나 BRCA2 유전자보다 유전자 발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뭐더라? 바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과
여러분의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식습관이 원인인 것이지 BRCA1이나 BRCA2 유전자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연변이 유전자 BRCA1이나 BRCA2 유전자로 인해서 유방암 발병률은 사실은 매우 희박하다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 또 심란해지실 거야. 자, BRCA1과 BRCA2 유전자에 대한 22개의 논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보고서가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여성 중에서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을 조사한 22개의 논문을 검토해봤습니다. 첫째, BRCA1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70세에 이르렀을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만만치 않아요. 몇 프로입니까? 65%예요. 난소암은 39%였습니다. 자, BRCA2 유전자를 가진 여성이 70세에 이르렀을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몇 프로? 45%, 난소암은 11%입니다. 물론 BRCA1이 BRCA2보다는 더 높은 유방암에 발병될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런 유전자를 가진 여성은 유방암에 대한 위험성 자체는 높습니다. 위험성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BRCA1과 BRCA2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라도 환경과 식습관에 주의를 기울이면 500명 중에 1명꼴로 유방암이 발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방암의 그 BRCA1이나 BRCA2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처치가 바로 선별검사와 비영양학적인 예방조치이죠. 자, 그래서 가족력이 유방암의 이 베티나 안젤리나 졸리처럼 이 가족 내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이 BRCA 유전자의 양성 반응이 나온 여성들은 사실은 유방암 선별 검사를 받으라는 이 권유를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옵시 하느라고 조직을 띄어서 조직 검사를 하시면서 사실은 조직 검사를 하면서 조직을 띄어낼 때 이 속도가 빨라지죠. 하지만 유전자 검사가 암을 예방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별검사는 단순히 질병이 관찰 가능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기 위한 한 방법일 뿐이에요. 자, 비영양학적인 방법인 이 가족력이 있거나 BRCA 유전자가 있어서 고위험군인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유방암 환자분들이 유방 절제하고 난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양쪽을 다 절제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반드시 따라갔던 게 뭐냐면 타목시펜을 복용하면서 여성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계속 폐로, 림프로 뼈까지 전이되는 사례가 왜 그런지 3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인을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타목시펜이나 이제 유방절제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치를 받았는데 타목시펜은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많이 복용하는 약품의 하나이지만 사실은 장기적인 장점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자, 타목시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미국의 한 중요한 연구는 유방암 위험성이 높은 여성에게 4년 동안 투여한 타목시펜이 유방암 발병률을 40% 감소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40%면 만만치 않아요?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트로겐 수치가 매우 높은 여성에게만 제한적인 수치였습니다. 또 한쪽에서 또 다른 연구는 타목시펜이 어떤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결과 하에 유럽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타목시펜의 장점을 찾아내는데 실패하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타목시펜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반대로 뇌졸중, 그리고 자궁암, 그리고 백내장, 그리고 심부정맥 혈전증, 그리고 폐색전에 대한 위험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타목시펜을 쓴 사람들 유방 절제 이후에 이런 호르몬 처방을 받은 분들이 어떤 결론이 있냐면 림프나 폐로 전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미국 식약청은 일정 기준에 맞는 여성에게만 타목시펜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합니다. 자, 타목시펜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방암,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으면 유방암에 노출된다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수치를 저항하는 항에스트로겐 약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용을 억제하는 약으로 타목시펜을 많이 사용하면서 유방암 세포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반대로 자궁 내막암 분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병의 위치와 형태만 옮겨갈 뿐이지 질병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분화되고 촉진된다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타목시펜을 통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억제해서 유방암 세포 증가는 억제됐을지 모르나 이것이 어디로 발현되더라?
자궁경부암으로 자궁 내막암으로 또는 폐나 림프로 분화가 촉진되더라. 왜?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하실까요? 그냥 병원에서 뭐 하라 그래서 그냥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오뎅 드시고 로댕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고 하면 오뎅이라고 써낸 친구들이 있죠. 자, 우리 로댕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기 잘 미술 작가들이 있는데, 자,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두 개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 마루타가 되시면 안 되겠죠. 뼈까지 전이됐는데도 아직도 호르몬 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고요. 자, 유방암이 왜 계속 발현이 되고 유방을 절제했으면은 유방암이 더 이상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아야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나 유방암이어서 유방 절제하고 타모시펜 계속 먹었는데 폐로 전이됐대요. 림프로 전이됐대요. 지금은 뼈까지 전이됐대요. 그러면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나 유방도 절제했고 더 이상 암이 크지 않도록 항암제도 먹고 있는데 왜 온몸에 뼈까지 전이됐다면 온몸에 전이된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까요? 네. 왜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적게 함유한 음식과 가공하지 않은 식물성 식품을 먹는 식생활을 하시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발되고 전이될 위험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을 적게 함유한 음식이나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식품을 먹으면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이 더 이상 벌벌 떨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이러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켈리 터너 박사가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법, 다시 말하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지금 현재 당신의 유방암을 만들었고 유방 절제하고 타모시펜을 계속적으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폐로 림프로 심지어는 뼈까지 전이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은 지금 저기다 갖다 두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죽을 때까지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하시냐고요. 이거 있는데. 음식을 바꾸는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암산업에 의해서 암의 수가를 계속 올려주는 일만 하시고 여러분의 몸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식이요법이 여성 호르몬 수치를 조절한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한 연구 결과를 좀 보시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특별히 사춘기 8세에서 10세의 소녀를 7년 동안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섭취를 어느 정도 제한해서 했더니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20%에서 30%가 감소했고 프로게스테론은 50%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식이요법을 통해서 유방암의 첫 씨앗이 뿌려지는 어린 소녀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거예요. 소녀들을 하루에 지방이 28% 콜레스테롤이 150mg을 넘지 않는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 이런 소녀들이 유방암에 노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식단, 그게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부보다 뭐 어떤 의학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피아노보다 바이올린보다 첼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영양의학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처럼 유방암의 위험이 높은 여성분들이 3가지 선택을 합니다. 기다리면서 계속 지켜보세요. 추적 검사를 하시면서. 두 번째, 남은 평생 타모시펜을 복용하면서 한쪽으로 내가 지금 에스트로겐 수치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암이 발현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위하고 계시는데 뼈까지 다 전이돼서 오신 분들이 여기 6, 7분이 계시죠. 세 번째, 유방 절제 시술을 받는 방법. 자, 3가지 선택. 여러분들은 이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하늘마을 오신 분들은 이 선택을 위해서 오셨죠.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동물성 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에스트로겐 수치를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목시펜을 먹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 2, 3, 4.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여기 오셨지. 그죠? 근데 여기 왔는데도 지금 답을 못 찾고 계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이 과연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르몬 대체요법. 에스트로겐 수치가 유방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호르몬 억제 처방제인 타목시펜을 먹는 거나 갱년기나 또는 폐경기에 호르몬 수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호르몬 대체요법이 바로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인지되시기 바랍니다. 자, 유방암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폐경기의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폐경기가 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갱년기 증세가 오면 며느리 봐야 될 나이라고 하는 그 폐경기가 되면 짜증이 나고 사춘기 때보다 더 예민해지죠. 히스테리컬해지죠. 그래서 그 증세를 견디지 못해서 계속 몸이 까부라지고 너무 힘들어서 호르몬 주사를 맞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서 호르몬 억제 처방을 받거나 또는 폐경기나 갱년기에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는 것. 자, 과연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방암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이 폐경기의 그 힘든 시간들, 사춘기보다 더 예민한 그 히스테릭한 시간들을 보내시겠느냐?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증상을 견뎌야 할 것인가? 아니면 유방암의 인자는 비록 높일지라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지라도 이러한 그 갱년기나 또는 그런 증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호르몬 주사를 맞으시겠죠? 맞으시고 오셨잖아요. 자, 폐경기 여성들이 선택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첫째, 식이요법이 36.5%.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하는 호르몬 치료가 있죠. 예, 그다음에 그게 한 19.7%. 건강 기능성 식품들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호르몬 대체요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처럼 득보다 실이 많습니까? 호르몬 대체요법이? 자, 호르몬 대체요법은 이리저리 계산해 보아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지금 현재 당신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뭘로 돌아가셔야 돼요? 뭘로?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질 이런 것들을 제한해 줬더니 에스트로겐 수치는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들이 타목시펜을 먹지 않아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저절로 떨어져요. 자, 그래서 유방암 환자의 또 폐경기, 갱년기 여성들의 식이요법은 어떤 것이냐면 자, 식이요법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왜 유방암이나 또는 갱년기의 호르몬 대체요법보다는 식이요법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가? 첫째는 생식 가능 기간 중에 호르몬 수치는 증가할 수 있지만 식물성 음식을 먹는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에스트로겐 수치 증가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폐경기나 갱년기에 도달했을 때 생식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출산할 일이 없기 때문에 호르몬 수치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 폐경기나 갱년기에도요. 저지방 채식을 하는 분들은 이 호르몬 수치가 낮아질지라도 동물성 음식을 주로 먹는 여성들에 비해서 그 증세가 심각해지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인체 안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는 폐경기 증상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식물성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호르몬 감소로 인한 충격이 적고 폐경기 증세도 훨씬 더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하늘마을에서 프로그램이 다양하죠. 월요일, 화요일에 여러분들이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세요. 폐경기나 갱년기에 그리고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자궁암에 호르몬 대체요법이 필요하신 분들,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서 호르몬 억제제, 타목시펜 같은 호르몬 억제제를 써야 될 경우나 또는 폐경기나 갱년기에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해야 되는 사람들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이 그 내추럴 메더신이라고 하는 자연의학의 대가들이 쓴 책들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살펴보면 유방암이나 난소암, 자궁암 환자들이 늘 사용하는 게 뭐냐면 황체 호르몬 크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황체 호르몬 크림을 미국에 오다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여성 호르몬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로마 테라피로 할 수 있는 프로게스틴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 너무 건조해서 갱년기 증세가 오고 또 난소나 자궁 시술하신 분들이 갱년기 증세가 심하게 오면서 걸음을 걸어도 스칠 때만 해도 아픈 분들이 우리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예, 그 사모님이 걸음도 못 걷던 분이 예, 이 자연적인 프로게스티린을 이렇게 몸에 적용을 해봤더니 어때요? 이제는 이렇게 걸어도 스쳐도 아프지가 않아요. 질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대체요법보다 훨씬 더 좋은 아로마 테라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부, 3부에서 더 좋은 건 여러분의 식단을 바꾸는 거예요. 예, 왜?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는 음식인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아직도 드시면서 병 주고 약 주고 계속 하신다면 제가 정말 29년째 중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보는 게 안타까운 게요. 오늘도 단정한 젊은 친구가 갑상선암이 있었어요. 갑상선으로 갑상선 절제하신 분들, 갑상선 암 환자들은 재발 전이가 안 돼요. 그런데 유방암 환자들은 재발 전이가 거의 필수입니다. 왜 그런지 3부에서 소개할 거예요. 원인은 항암과 방사선입니다. 자, 이쯤에서 힌트를 하고 2부, 3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자, 1부에서 브라카1, 브라카 유전자, 2 유전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젤리나 졸리처럼 유방 절제 시술을 해야 할 것인가? 자, 호르몬 대체요법이 유방암의 위험을 높입니까? 아니요. 이게 웃잖아. 자, 호르몬 대체요법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일까요? 낮출까요? 아직도 대답이 양쪽에서 나오네요. 예. 자, 브라카1, 브라카2 유전자가 그리고 에스트로겐 수치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메티오닌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만 제한해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죠. 그러면 호르몬 대체요법이 필요합니까? 득보다 실이 많은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하시겠어요? 네.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